지금부터는 의미 있는 축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사는 세 분께서 하실 테입니다. 먼저 양자터 부산지사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양자터 협동조합 손상래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오기 시작하니까 자주 오네요. 저번 달에 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박 지사장님은 여기 있으니까 예전에 교단에 있었던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1층에서 올라오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 3층을 올라가면서 기대했던 거하고 올라가 보니 이 좁은 데서 나를 구하겠다고 목숨 바쳤던 그 우리 선녀를 보면서, 야, 이게 뭔가는 이 부산지사하고 뭐가 이게 일본 말입니다만은 뭔가 아다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집회 무대나 수많은 사람들하고 올려보면서 약간의 뭔가 이 감을 느끼는 게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불쑥불쑥 내뱉어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성공하리라 보고요. 그 기운이 여기서 감지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이 이제 양자터 협동조합에서 이제 양자터로 딱 줄어들었는데, 양자터 협동조합이 풀네임은 저희들이 허가 조건이나 이런 데 받기 위해서 다 쓰는 이제 용어고요.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삼성 뭐 이르시, 삼성전자 뭐 다 끝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아직은 좌파의 벤치매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인데 좌파의 생태계를 두드러 끼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상태로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구 박사님 나오시면 하시고, 먼저 오늘 양자터 협동조합 부산지사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원동력의 첫 번째 발상지가 저는 부산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다 똑같습니다. 부산만 살아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등식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시간 전에 와서 앉아있는데, 뭐 좌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꽉 찰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부산은 매번 내려올 때마다 기대해 버리지 않는데, 우리 고생하신 박인옥 지사님께 다시 한번 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일째 한두 시간 자고 계속 여기 나와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사무실이 너무나 더러워서 막 빗물이 새고 뭐 이래서 난리가 났다 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뭐 저는 감옥 가서 집 다 팔아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고, 막상 올라와 보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호텔이 됐네, 호텔이요. 자, 뭐 작은 장소든 큰 장소든 그거보다는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있길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가 부산 시민들의 열정이 서울 강화문 광장까지 미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바꿔놓고도 아직도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는 5%밖에 넘어가지 못했다. 아직도 95%의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 빨갱이 세력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생각하면서 권력을 훔치려고 또 난리법석을 뜹니다. 야, 이걸 진작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좀 조금은 후회됩니다만은, 이제 고본철 박사님이 저에게 끝까지 이렇게 달라붙지 않았으면 이 양자터도 아마 정권 뺏기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2015년 제게 이런 기술로 우리가 지금 좌파의 생태계를 두드러 깨지 못하면 우파는 매번 이걸 반복하게 돼 있다. 듣고 보니 좋은 말씀인데 이걸 과연 우파에서 할 사람이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있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저도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여서 출소한 다음 날부터 아스팔트에서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사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감옥을 형량을 2년에 3년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아무래도 저놈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2년에 5년을 끌고 갔어요. 제가 8월 30일 날 집행유예가 풀린 날 이틀 전에 고건철 박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야, 내가 집행유예 언제 풀리기까지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목숨 걸고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 강화문 강경에서 모여서 소리 지르고 부산역 강경에서 소리 지르고 이건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겠지만,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주먹에는 주먹, 이런 식으로 좌파를 부수지 않고는 어렵다. 아마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좌파의 생태계가 1조가 넘습니다. 서울시가 1조가 넘고 강원도가 거의 9,700억 정도니까 전체 좌파 지자체는 다 이런 좌파들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라돈, 지자체돈, 여러분의 세금을 가지고 데모하고 나라 뒤집어 엎고 나쁜 짓만 해왔던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핸들링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이런 조직들이 뭔가를 쭉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좌파의 생태계를 끌고 가고 있는 제일 윗대가리가 북한입니다. 남한의 백낙천부터 시작해서 그걸 엘리트라고 끌고 가고 있는 민변이 있고 참여연대가 있고 경실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한 무슨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직을 만들려면 1년에 1조 예산 가지고도 못 따라가요. 돈을 뺏은 방법도 이제 저희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근데 이걸 우파 선배들이나 후배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천마디가 전부 그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구본철 박사께서 고민 끝에 나중에 들어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이 돌리는 80번 전화, 백색 전화, 흑색 전화, 이런 공중전화에서 불편하게 줄을 서서 전화를 걸던 그 시절에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을 생각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언젠간 핸드폰이 개발하면 그 핸드폰 기술이 한순간에 유선의 전화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카메라 없어지죠. 카메라 다 없어지는 게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서 생겼는데, 그때 사람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세계적인 스카기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대부분 과학자들은 다 또라이 미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10년, 20년, 30년 앞서가는 이 생각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구본철 박사께서 수주가 될지 수백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술을 과감하게 우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공짜로 내놓으셨어요. 박수 주세요. 여기에 이제 감흥을 받아서 이제 흔히 말로 공권력에 있었던, 권력에 있었던 우리 장관 출신들, 앞으로 총리 출신도 아마 여기 기획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치인들, 또 언론인, 법조인, 학자, 교육자, 우파에서 목소리 잘 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써서 그들의 좌파 생태계를 주저앉히고자 이제 모든 전략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제 내가 수천 구조 할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이 기분으로 탄탄하게 조합원이 돼서 그 벽돌을 쌓으면, 그 벽돌 위에서 우리 고본철 박사님과 우리 연구팀에서 아마 획기적인, 아마 지금 삼성 또 현대, LG 대부분 큰 회사에서 지금 사이드로 계속 이제 조율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바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 무슨 손을 잡고 국가와 손을 잡고 국가 돈을 받고 지자체 돈을 받아서
떼돈을 벌어서 어떻게 보면 이겨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익이 생기면 다 돌려드리고, 그것도 뭐 그냥 막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 정간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선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혜택을 드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 각자의 시민단체의 달란트를 제대로 살려서 부산에도 지원하고, 대구도 지원하고, 어디도 지원하고, 뭐 부방대도 지원하고, 모든 걸 이런 걸 통해서 개체별 싸움도 하겠지만, 법률적 싸움에는 민변처럼 우리도 우파의 변호사를 달라고 싸우고, 좌파들이 지금까지 돈을 만들었던 참여연대가 나중에 또 고발을 대부분 기업의 비리를 알고 나서 결과적 주총리를 따라서 문제를 삼고,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박원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뭐 이상한 걸 만들어서 뒤로 다 받아요. 그게 연간 1조 돈이 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뜯고 정부의 빨대를 꽂고 뭐 이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우파도 똑같은 놈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순수한 우리 실력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의와 응집력으로 반드시 그걸 물리칠 겁니다. 아까 저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사진 전시회를 여러분 이제 보셨을 텐데, 서울에 어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사시사철 울고 불고,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냥 나왔다 들어가면 되지만 부산이나 저 경남 그리고 전라도 저 끝에서 오신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났다가 다시 새벽에 오는, 이걸 6년간 7년간 했다는 걸 전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봤더니 없어요. 민중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아스팔트 나온 역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수천 년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 이 진짜 기적같은 역사를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9만 장 되는 사진을 다 받아서 그 중에 1차 선별을 하고, 또 이제 분야별 선별, 계절별 선별 이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갤러리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커요. 거기에다 이제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울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나중에는 언젠가는 강화문 광장이 됐든 잠실 종합운동장이 됐든 거기에 1000만 장이 넘는 사진을 전부 다 게재를 해서 내가 2016년부터 오늘 2023년까지 내가 아스팔트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울었는지를 우리는 역사에 남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아마 이 부산지사의 전시회를 아마 개최하게 될 텐데, 서울에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오픈하니까 이제 와서 이래요. 왜 내 사진이 없어? 왜 내 사진이 없어? 난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재수정하고 이러는데, 부산은 오늘부터라도 우리 박윤호 여사님을 통해서 사진을 다 전부 다 뭐 카톡으로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쪽으로 다 모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작업을 해서 정확히 와서 이제 세팅만 하면 이 건물만 해도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미 저희들이 또 책이 어제 그저께 책이 또 나왔어요. 불법탄핵 그 관계된 법정투쟁 50몇 번의 법정투쟁을 통해서 세상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이 잘못됐는지 이거를 법적으로 다 밝혀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기각시키고 안 받아주고 했지만 그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글로도 남겼고 사진으로 남겼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했던 이제 동영상으로도 남아있어요. 자, 근데 세상에 나중에 이름 한자 없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우리 선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전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이 됐던 이런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저 독일에 가면 무슨 통곡의 벽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원철 박사님하고 우리 전 집행부에서 애국의 벽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단 한 번이라도 강복동 아니면 강화문 전라도 강주 전국 어디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죽고 없어 세월이 한 3000년 지났을 때 대한민국 역사가 2016년부터 2023년 그날 대한민국을 구인 우리 선조들이다. 얘기가 100% 나올 거라 장담합니다. 영화도 지금 또 다음 영화가 또 지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을 남길 것이고요.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출사하신 이후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데 답답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저도 방송에서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입이 건질건질하네. 아마 원래 가기 전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구해준, 특히 나를 위해서 울어준 분들에 대한 아마 그 메시지를 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게 아니고 내일쯤 아마 전화 올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부산지사 이제 개소하러 간다고도 알려놨으니까 대구지사 오겠지 하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예측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좋은 소식 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영희 여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분투는 그게 오늘 여기 계신 분 많습니다만은 혼자 가면 빨리는 가겠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보다는 다 연배신데 적어도 이제 60대 중반에 우리가 찌그러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양철판을 펴듯이 똑바로 때묻고 헐러졌던 이 부산지사의 사무실이 헌집에서 새집이 됐듯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런 게 아니라 강북동 강정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만 벌어지는 이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